아니, 그러니까 숙소를 조금 이제 급을 낮추고 이렇게 하면은 숙소가 제일 중요해. 뭔가 우리가 좀 안 맞아. 숙소가 제일 중요해. 아니, 밖에서 놀다 잠만 자면 되잖아. 그게 한국 사람들 문제라는 거야. 왜 숙소에서 잠만 자? 보통 그건 짧게 가니까 그러는 거기도 한데 사실 짧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피곤해. 도시에 있으면 서울 세부 맞지.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 가서 늦잠도 좀 자고 아, 좋지. 좋은데 그럴 거면은 책도 보고. 뭐하러 바다를 가냐 이거야. 그냥 서울에서 좋은 아니 호텔 가는 게 바다 낫지. 아니 서울은 휴식이 아니에요. 서울은 왜? 너무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아니, 호텔에만 있는다며. 서울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잖아. 몰래 듣기 좋은 방송 볼륨을 낮춰요. 반갑습니다. 예. 아주 오랜만에 자기소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이제 2년차 돈 벌고 있는 엑셀 열심히 하고 있는 정양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곧 대졸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후에 무직자가 될 예정인 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시작할 때 그땐 대졸자였구나. 아닌가요? 그때는 당신이 저요? 아니, 그쪽이요? 대졸이었지. 또 언제였지? 벌써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 대졸이지. 왜 갑자기 자기소개를 뜬금없이 했냐면 이제 플랫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펼치기 위해서 시험삼아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까 하고 아니 그때 자기소개를 얘기했잖아요. 가볍게 해봤어요. 잘 편집된 거를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음, 괜찮은 편을 올려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야. 이 신규 그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다른 재생 목록에 레전드 편을 몇 개를 편집을 해서 레전드? 해서 전설은 올린다. 아니고 레전드.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바빴죠. 바빴고 중간에 제주도도 한번 갔다 왔고 그렇습니다. 바빴습니다. 또 틈틈이 또 잘 놀러 다니신단 말이지. 휴식이 필요해요. 돈 버는 사람들한테. 그거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 인턴. 그렇죠. 인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시겠구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 인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마지막 학기를 마쳐가지고 곧 졸업생이 되는 인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무직자가 될 예정인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휴가를 갈 예정이고 강릉을 갑니다. 진짜 쉬고 싶어요. 이 예약을 하고 나니까 숙소를 예약을 하고 나니까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 이 목표점이 거기가 됐어. 근데 처음에는 그런데 여름휴가 이제 세 번째 가는데. 너 취직한 지 오래됐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름휴가 세 번째 가는데 그냥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온다는 거. 날짜는 잡아놨고 숙소 잡아놨고 다 잡아놨는데 도대체 이날은 언제 오지? 그리고 정말 먼 일 같고 그리고 막 전까지도 바빠요. 그러다가 전날에 오늘은 집에 가서 짐 싸야 하는구나 하고 나오고 그렇게 되는구나. 한 이틀 정도 놀면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와도 계속 전화 오고 그때 강릉 한번 같이 가봤잖아요. 계속 전화 오고 바빴지. 네. 이번에도 갔는데 막 계속 전화 오고 그래가지고 문제. 한 3일 그래서 외국을 가야 돼. 외국 가면 전화가 안 오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이스톡 때문에 전화가 와. 그치. 카톡으로 전화가 오지 이제. 그렇군요. 사실 인턴한테는 전화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그렇죠. 인턴이 뭐 할 일이 뭐가 있겠. 원래는 오늘 뉴스 브리핑을 해야죠 이제. 네. 뉴스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부에는 뉴스 브리핑을 하고요. 그리고 2부에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야연 씨는 아무거나 하죠. 뭐 줏대가 없죠.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하는데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 아는 거 꼴리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꼴리는 대로가 뭡니까? 당신께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준비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티가 많이 나요. 퀄리티 차이. 우리 레전드 편은 준비한 것만 올리는 걸로. 뉴스 브리핑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하나는 비마이너라는 장애인 이 인권 관련된 매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온 건데 이제 화성시장이 장애인 관련 망언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예를 들어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냐. 아이고. 부모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활동 지원 일체를 중단할 것이다. 아이고. 부모가 독거나 와상이면 모르겠는데 부모가 안방에서 잠자기 위해 활동 지원사를 밤에 24시간 붙이는 게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 이런 얘기들 했다고 해요. 근데 페북 라이브로 진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치. 민주당 시장인데 또 민주.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냐는 말은 국가가 대체 왜 존재해야 하냐라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중단한다 이런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거예요. 부모가 안방에서 잠자기 위해 활동 지원사를 24시간 붙이는 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라고 하는데 부모가 낮에 일해야 돼요. 그치. 뭔 소리 하는 거야. 비장애인이 있는 집보다 장애인이 있는 집이 훨씬 더 사회적 비용 많이 들죠. 많이 들어야 하고, 그럼요. 그러면 더 하드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더 긴 시간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밤에 자야 다음날 나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진짜 이걸 시혜적으로만 보고, 그리고 약간 예산 낭비 이런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쏟아내는지 그 뒤로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화성시장 심지어 아이고. 이제 장애인 단체들에서 이걸 항의하려고 방문을 하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많이 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껐대요. 그럼 시장실로 못 올라오잖아요. 와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돌봄을 특히 이제 혼자서 생활하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생활하다 보니까 욕창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이 몸을 뒤집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맞아. 이거를 위해서 사람을 한 명을 붙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한 명이 야간에 두세 군데를 돌아다니라고 하는데, 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 것이며, 문 열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밤에 깨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어요. 그리고 불났을 때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탈출하지 못해서 장애인분들이 돌아가신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하나도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냥 돈만 본 거죠. 참 씁쓸합니다. 자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슈가 크게 돼야겠다. 시장 내려가야 돼요. 이 정도면 이건 사실. 진짜. 그리고 민주당 대체 이런 사람 제명 안 하고 뭐 하는지 책임져야 된다. 이건 진짜. 꽤 된 일이더라고요. 내려오시길. 그리고 어쨌든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당에서 조치를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실망스러운 일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일어나네요. 시의회에서도 뭐 난동을 부렸다거나 뭐 음주운전하고 차를 4대를 부딪힌 다음에 도망가려다 잡혔다거나. 그리고 부천시의회 의장은 ATM기에 돈 70만 원을 가져갔다가 그걸 왜 가져가는 거야. 진짜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 시의장이라서가 아니라. 참 지자체에 많은 일이 있네요. 두 번째는 이건 뉴스 브리핑은 아니고요. 네네. 제목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두 가지 기사만 오늘 보다가 뽑아왔는데, 하나는 경실련만 시민단체 물음표 그린 뉴딜의 그린벨트 해제라니. 이 기사예요. 내용을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뭐 그린벨트 해제해서 뭐 비판을 했다 뭐 이런 내용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해제해서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것을 경실련이 비판했다라는 뭐 그렇겠지. 기사를 실으려고 하는 건데, 앞에 경실련만 시민단체냐라는 말은 대체 왜 붙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민단체가 비판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는데 기사 내용이 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국민일보 기사인데. 그러니까 요새 어쨌든 뭐 어용 시민단체니 뭐 진중권 갈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런 거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자극적인 제목인 것 같은데. 그랬겠죠. 대체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을 왜 뽑는 거예요? 기사 내용은 그냥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인데 그렇겠지. 이걸 이런 식으로 왜 제목을 뽑는지도 모르겠고 클릭수 장사. 모르겠어요. 잘. 되게 재밌어요. 이 온라인판 제목하고 지면 제목하고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로는 청담동 염전노예를 아시나요?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청담동에 염전노예가 있나요? 그 강남구 청남동에 이제 패션 스타일리스트들의 어시스턴트들이 최저 시급부에 훨씬 못 미친다. 이 얘기를 쓰려고 청담동 염전노예를 아시나요? 라는 걸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요새 염전노예라는 표현이 굉장히 지역차별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쵸. 그런 맥락들을 생각 안 하고 이런 제목을 뽑아왔더라고요. 근데 매체가 시사인이에요. 아하, 좀 실망스러운데? 그렇죠. 이건 시사인 구독자이기도 한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 포털이 뉴스 공급사가 되어버려가지고 클릭수가 많이 나와야지 돈이 되고 댓글이 많이 달려야 많이 보게 되는 이 구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언론사가 어디냐에 상관없이 구조도 문제지만 그것만을 탓할 수는 없죠. 언론이 그래도 언론인데. 그리고 국민일보만 경실련만 시민단체냐라는 사설이 아니라 기사를 낸 국민일보는 그러면은 이 그린뉴딜 하면서 그린뉴딜이 아니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를 반대한다라는 건가? 그것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국민일보 입장들을 보면 사실 명확한 입장이 없어요. 근데 제목을 이렇게 뽑는다는 거는 사실 정당이 이런 논평을 냈으면 연성도는 이해를 하거든요. 니네 다 이렇게 어용이냐, 입장 내야 할 때 안 내냐. 그치, 그럴 수 있지. 라고 비판 충분히 할 수 있다 보는데 언론사에서 기사로 이렇게 때리는 것은 뭐지? 싶은 거지.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거지? 심지어 내용도 그런 내용 아니고. 차라리 뭐 경실련만 시민단체 하면서 뭐 현 정부 들어서서 시민단체들의 논조 비교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으면 그치,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사 그리고 경실련 외에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들이 경실련만 봐놓고 그러니까 지들이 보도자료 제대로 안 봐놓고 다 메일로 쏴줄 거란 말이에요. 이 담당자한테. 그렇죠. NGO나 시민사회 담당 기자한테 다 쏴준단 말이야. 참 불성실하고. 그리고 시사인 같은 경우에도 기사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인데 왜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필요했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특히 또 이 단어의 맥락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면 이렇게 쓰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저는 피드백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번엔 이슈 브리핑 대신 피드백 받은 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백종원 씨 같은 분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와, 수사학적으로 완벽하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게 왜 수사학적으로 완벽하냐라고 설명 좀 해달라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박부센한테? 그러니까 나 아직 졸업도 못했다. 고졸이다.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볼까 해가지고 다소 당황스러웠으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러게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지. 왜 아는 척을 해요? 아니 너무 감탄했어. 감탄한 거였어. 멋있다 하면 되지. 그걸 왜 수사학적으로 하라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말 가지고. 그래서 간만에 전공서를 좀 꺼내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래봬도 미디어 쪽 전공을 해가지고 수사학을 조금 학부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학부 수업 들었다고 뭐 아는 거 아니니까 제 얘기가 절대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수사학이 뭐예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레토릭이라고 하죠. 레토릭 많이 하는 말이죠. 네. 레토릭의 어원을 보면은 레토르 플러스 이케예요.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레토르가 대중 연설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 이케가 테크닉, 기술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토릭이라는 건 연설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사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는 웅변의 기술에 대한 학문, 말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완벽한가를 이제 쭉쭉 막 설명을 하면은 수학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누가 무슨 얘기했다 정도만 짚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저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소피스트라고. 그렇죠.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다닌 그 당시의 강사들. 소피스트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몇몇 사상가가 이
레토릭의 기술을 다져 나가고 정리를 해요, 기반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책이나 논문을 각자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 저도 잘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부 때 수사학 수업 하나 들었어요, 하나. 이게 제가 가끔 제가 뭘 알겠습니다만 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 아니 좀 다들 깔아놔야 돼. 이제 와서 들어보니 그럼 대체 왜 얘기하는 거지? 아니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지. 아니 뭐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른다를 베이스로 깔고 더 알고 싶으면 책을 찾아보시라 라고 깔고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사람은 이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레토릭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먼저 이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 레토릭이라는 거를 시민교육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한 인물이에요. 당시 소피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내가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라든가 뭐 이런 개인과외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들이 기술자죠, 기술자. 그렇죠, 기술자예요. 테크닉을 알려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잘 마련된 교육적 기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시민교육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게 하고 좀 체계를 잡게끔 만든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레토릭의 중요한 3요소로 3가지를 뽑는데, 시의 적절성, 상황 적합성, 창의성 이렇게를 뽑아요. 그 중에도 시의 적절성과 상황 적합성을 묶어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2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이 카이로스를 쉽게 말하면은 때와 장소에 맞는 스피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이로스를 기준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백종원 대망론을 한번 풀어보면, 종이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나 수사학 잘 모르는 거 해서 그래요. 나 수사학 공부했는데. TPO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TPO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TPO도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표현이니까요. 수사학은 그렇죠. 쉽고 귀에 잘 박히는 말을. 시기, 장소,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라.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TPO를 잘 갖춰라. 그걸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기준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백종원 대망론을 풀어보면, 이 발언을 한 장소가 비례대표 의원과의 오찬 간담회였어요. 그러니까 당의 방향성을 설명을 하고 이것에 맞고 또 유권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하라는 그런 당부를 하는 자리였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는 평소에도 이제 통합당이 보수의 이미지를 너무 밀고 하지 말고 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백종원 씨가 가진 이 페르소나 중에 이 TV에 등장하는 셀러브리티로서의 페르소나, 백종원 씨의 페르소나가 되게 잘 보여주거든요. 요리 초짜한테 되게 친절하게 요리법을 전수를 해주고, 또 귀한 자신의 비법을 자영업자에게 전수를 해주고, 또 뭐 변화가 필요하다 싶을 땐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더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백종원 씨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이미지는 발언 당시의 카이로스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 거죠. 이런 정치를 해라 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등장하기에 굉장히 적합했다. 그리고 카이로스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잖아요. 창의성. 요거에 있어서도 뭐 말할 게 없죠. 갑자기 백종원? 하고 다들 놀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레토릭의 중요한 3요소에 이게 잘 맞아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설득의 3요소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레토릭을 하나의 체계를 갖춘 학문으로 만든 인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가 말하는 설득의 3요소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풀어보면 논리, 인격, 감정이에요. 파토스 중요하죠. 중요하죠. 로고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 자체가 가진 논리적인 타당성, 에토스는 이 말을 하는 화자의 인격, 그리고 파토스는 청자의 정서적 측면을 건드릴 수 있는가, 이거를 말하는 건데, 백종원 씨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김종인 씨가 아니라 백종원 씨를 기준으로 이 설득의 3요소를 분석을 해보고 끼워 맞춰보면은 굉장히 또 적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에 나오셔가지고 위기에 처한 농가를 대기업 회장과의 통화 한 번으로 살리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자영업자를 돕는 그런 실력도 갖추고 있고, 대중이 원하는 대통령이 될 상으로 굉장히 타당해요. 그래서 로고스에 있어서 합격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백종원 씨의 인격도 뭐 말할 게 없죠. 굉장히 푸근하잖아요. 설탕을 넣으면 된다.
걱정돼서 그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되게 맛있게 음식 드시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심이 가득한 이 성공한 인물, 마음이 따뜻하고 인품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에토스, 인격적인 측면도 합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양현은 씨가 지난번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종원 씨가 아니더라도 뭐 자영업자를 살린다, 뭐다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사람이라면 청자의 감정을 흔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레토릭적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백종원 씨도 감정적 호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거 말고도 뭐 훈훈한 가족 이야기, 뭐 골목 식당에서 눈물을 보이는 이런 진심 어린 모습, 이런 것들에서 또 파토스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백종원이 골목식당 가끔 보세요? 저 골목 식당은 거의 본방사수합니다. 그 수원편 봤어요. 수원 정자동 편에 네, 봤습니다. 그 떡볶이집 네. 때 딱 백종원의 캐릭터가 나와요. 떡볶이집과 그리고 뭐 어디였죠? 진짜 하는데 이제 나도 옛날에 이렇게 실패했었고. 그쵸. 그리고 노력해서 벗어났다. 내가 얼마나 실패했게. 그리고 너는 왜 노력을 안 하냐? 그쵸. 지금 너의 상태는 포기한 거다. 그렇죠. 딱 한국 사람의 정서거든. 그렇죠. 통합당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포기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묻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하면 된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거잖아요. 다만 그 포기하는 과정에서 뭐 빚이 얼마 있냐 뭐 이런 걸 묻긴 하지만 이 사람에게 치유나 회복을 주는 게 아니라 채찍질해서 앞으로 나갈 수 성공을 있게 안겨주죠.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그렇죠. 캐릭터예요. 그리고 열정적이고. 자기계발 서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종인이 제가 늘 나올 때마다 김종인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잘해요. 지금도 어쨌든 뭐 잘하고 있어. 당내 막말 확실하게 차단하고 있고 바로바로 정직시키고. 그리고 안철수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뭐 안철수는 또 나오냐 오세훈은 사표 썼던 사람이 왜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잘해. 딱 잘라내잖아요.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더 거기다 누가 좋겠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참신한 인물 필요하다. 나는 딱 필요한 말만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해찬처럼 이 박원순 시장 요 전국에서 이해찬처럼 실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이해찬은 실수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의 문제보다는 어쨌든 이 스킬 아까 얘기했던 이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느낌은 오죠. 저도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수사학적으로 완벽하다는 거는 이게 말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게 설명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 가지고 백종원 대망론 가지고 뭐 장난치냐 정치를 희화하냐 이런 평도 가능하고 좀 정치를 희화한 건 정치인들이에요 애초에. 그치 맞아. 사실 나올 수 있는 얘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뭐 이런 평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수사학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문장이었다라는 차원에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뭐 막 김종인 씨를 막 좋아한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백종원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였습니다.